지역의 이야기를 함께하는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개학이 길어지면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서보습학원연합회 진승용 회장과 함께 다양한 교육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요.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보습교육협의회 강서지구의 회장 진승용입니다. 네. SK 브로드밴드 서울방송 파워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고 가면 좋겠습니다. 네, 회장님 우선 다시 한번 출연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리고요.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맡고 계신 연합회가 강서보습학원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단체인지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시청자분들한테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보습 교육협의회는요, 25년 전에 1995년 5월 31일에 학원법에 보습학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것이 보습학원이고요. 현재 전국에 약 5만 8천여 개의 보습학원이 있으며 서울에는 1만 5천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습교육협의회는 이 학원들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뭐 회장님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자료에서 봤긴 했습니다만 강서 양천교육지원청에 학원 자율 정화위원으로도 또 활동하고 계세요. 뭐 어떤 일을 하시고요, 어떤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한 말씀 좀 더 해주시죠. 네, 이제 학원 자율정화위원회라는 건 교육청에서 이제 공식으로 인정을 받은 서울시 조례로 만들어진 단체고요. 조금 전에 이제 보습학원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국에 5만 8천여 개가 있고 서울에 1만 5천여 개가 있다고 했는데 네. 실제로 학원의 종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외국어학원, 미술학원, 음악학원, 거기다 이제 독서실, 교습소까지. 네. 그러면 학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이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 관련 법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 강사를 뽑아서 채용하는 그 순간부터 성범죄 조회도 해야 되고요. 네. 아동학대, 이제 요즘 그런 문제가 크니까. 그렇죠. 거기에다 개인정보보호법, 비치 서류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은데요. 강서 양천 교육지원청에만 학원과 교습소가 4,000개가 조금 안 되게 있습니다. 네. 이제 서울의 자치구는 25개지만 교육지원청은 11개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강서 양천 교육지원청에서 강서 양천을 다 이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아쉽게도 그 교육청에서 이 지도 점검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걸 점검을 나가잖아요. 점검 인원이 너무 적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매일 나가도 다 못 나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네. 예전부터 그렇죠. 저희 이제 학원 연합회 또 우리 저희 보습협회랑 네. 이제 자율적으로 하던 것을 6년 전에 서울시 조례로 만들어서 저희가 각 계열의 이제 대표하시는 원장님들, 임원들이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린 학생들이나 또 뭐 학원의 주변 환경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 주시길 저희도 기대해 보면서요. 회장님 어렵게 모셨는데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정신이 없는 이런 뭐 네. 긴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녹화하는 날 또 일부 학생들이 개학도 하고 뭐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보습학원 연합회도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2월 정도부터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확산이 됐고요. 2월 24일부터 학교에서
학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네. 24일부터 학원도 정부에서 휴원 권고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이제 초기에는 모든 국민이 다 그랬겠지만 방역 물품이 너무 이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아, 네네. 아시다시피 뭐 마스크 값이 그렇죠. 막 천정부지로 마스크 뛰고. 사태도 있었고 그랬죠. 근데 지금도 살 뭐 수도 오브제긴 한데. 네, 네. 그래도 지금은 이제 뭐 공적 마스크가 있으니까 좀 네, 낫긴 네. 한데요. 저희 이제 학원은 아이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가장 부족한 게 처음에는 손 세정제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손 세정제가 품귀라서 네. 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저부터도 또 이제 저희 뭐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협회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손 세정제를 구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학원에 공급을 해줘야 되고 네. 개별적으로 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나을 수 있으니까. 음. 그 다음에는 이제 마스크. 네.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정에 많이 있는 집들도 있어요. 황사 때문에 많이 사놓으셨더라고요. 아, 그런 가정도 계셨죠. 네,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아닌 가정은 아이들이 네네. 마스크를 못 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원장님들이 일일이 하나씩 다 이제 씌워주죠. 아, 그 당시엔 마스크 구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네. 아이들의 건강도 그렇고 네, 이 아이 하나가 아니고 나머지 학생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학원에 마스크가 상당히 좀 필요했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마스크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아, 네. 그래서 마스크를 저만 해도 한 3만 장 정도는 공동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있다고 네. 하면 달려가고 이제 공적 마스크가 나오기 전에는 네, 네. 우리가 구하러 다녀야 되니까 아, 그래서 뭐 마스크 공장 사장님한테 전화도 드려서 계속 매일 전화를 드려서 좀 주시라고 하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네, 네. 그다음에 저희 협회 차원에서 학원에 방역을 하러 다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강서 보습에서는 한 현재까지 한 600개 정도 학원을 학원 내부를 꼼꼼하게 이제 보건소에서 물품을 지원을 받아서 네. 저희 임원들과 함께 방역을 했고 방역하면서 옆에 있는 상가 공용 공간도 전부 방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 각자 학원의 원장님들이 방역도 하시지만 네. 또 연합회에서 회장님하고 임원분들이 또 봉사도 또 다니시고 네. 아, 그런 상황이셨네요. 굉장히 말씀을 들어보면 뭐 마스크 구하랴, 본업인 학생들 가르치랴,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본인의 학원을 다 소독을 하세요. 네. 하시긴 하는데 음. 이제 좀 장비나 소독 약품을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죠. 네, 네. 와서 무슨 약으로 써라. 어떻게 해라라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네, 네. 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이제 그런 안내 그리고 이제 보건소랑 협력해서 약품도 구해오고 약품도 네. 또 나눠드리고 네, 네. 또 이제 각 학원에 놀 수 있는 것들 추천해서 또 사게 해드리고. 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학원은 소독 매트를 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소독 물품은 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마다 손 소독제 놓고 마스크를 안 쓰면 못 들어오게 하고 네. 또 발열 체크도 수시로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고 저희는 또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온라인으로 교육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뭐 여러 가지 학원들 이 결선 부분 또 뭐 운영 부분 이런 부분도 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려움도 많으실 것 같고. 이제 학원의 운영에 대한 측면에서는 어렵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원장님들 이제 저는 회장으로서 많이 만나 뵈니까 다들 감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학원만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모든 업종에서 국민 모두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고 필요한 상황이라서 네, 네. 감수는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제 피해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학교 휴교령이 내리는 동시에 이제 휴원 권고가 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이 즉시 휴원을 하신 분들도 있고 음. 또 고민을 하신 분들이 사실 있어요. 아, 이 학원을 쉬어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 그렇죠. 네, 네. 왜냐면 이제 일요일 날 굉장히 어려운 네네. 문제죠. 일요일 날 그런 권고가 나왔어요. 네. 이제 내일부터 이제 휴교령 계약을 일주일 남겨준 상태에서 네, 네. 그러니 우리
학원을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는 상황이었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상황에 어려움을 또 많이 당하셨어요. 그렇군요. 네, 그 원장님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닌데 네, 네. 학원을 즉시 휴원하지 않은 거에 대한 또 일부, 극히 일부지만 비난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고 그런 부분들에 좀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좀 있고요. 구체적인 피해 사례라고 보면 아무래도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저학년들을 가르치는 학원들은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시군요. 문을 닫은 곳도 있고. 네. 아니, 얼마 전에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이 강서구 지역에서 어린이 그 유치원이었나요? 그 확진자가 발생해서 네. 뭐 마곡 인근 그쪽 학부모님들은 많이들 놀라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뭐 학원이나 이런 연합회나 뭐 굉장히 민원성의 뭐 그런 전화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일단 좀 많이 뛰죠. 아, 그러시군요. 네. 뛰신다고 하는 표현은 뭐 학부모님들한테 소통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어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네.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네, 네. 저희 학생과 학부모하고도 당연히 이제 소통을 하지만 또 제가 이제 협회 회장이니까 네. 그 인근에 있는 원장님들과 소통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확산이 되는 걸 멈춰야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니까. 음. 말씀하셨듯이 그 마곡의 미술학원에서 이제 선생님이 확진이 되셨어요. 네, 네. 근데 그 선생님한테 이제 수업을 들은 아이들이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교육청에서도 그 애로사항을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밀접 접촉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은 수업을 아이들. 들은 아이들은. 네, 근데 그렇죠. 그 아이들이 어느 학교 소속이고 어느 학원을 더 다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세요. 네. 그래야 학교도 못 가게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 이 학생이 다니는 학원에도 연락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저희도 협회에서 교육청하고 이제 그런 애로사항을 듣고 회원들하고 이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지금 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원생이 어디 학원을 다니는지까지 조사를 좀 다 미리 해서 좀 원장님들이 파악을 해놓으셔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우리 보습학원 연합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연합회도 힘든 점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방역 활동이나 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마음으로 응원해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계약이 좀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고 뭐 일부 계약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방안에 대해서 많은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돼서는 원장님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실은 결합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방법은 사실은 명확히 지금 뭐 제가 제시를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되는 학생들은 크게 문제는 사실은 없고요. 학교에서 온라인 교육을 하고 물론 등교가 지금 시작이 되긴 했지만 네, 앞으로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 학생들을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아이들 진척 상황을 좀 보니까 고등학교 아이들은 그나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군요. 네, 이제 그게 대학 입시와 관련된 내신 시험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아이들이 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초등학생들하고 중학생. 저학년에. 네, 저학년 학생들은 아무래도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이게 습관이 몸에 배 있지 않죠. 그래서 학부모님이든 누가 옆에서 좀 지켜봐줘야 되는 학생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는 사회적인 요소랑 좀 관련이 좀 많이 돼 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현재 온라인 수업은 조금만 보완을 하면 크게 문제점 없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그게 스스로 되지 않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누군가 좀
네, 옆에서 지켜봐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학교와 가정과 여기서 이제 끝날 일이 아니고 사실은 네. 학교는 안 가도 학원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학교와 학원이 좀 연계돼서 좀 협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네, 네. 네,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그렇죠. 그게 연계만 좀 되면 네, 우리나라에서 사교육과 공교육이 이 연계에서 뭔가를 새로운 방안을 찾아낸다는 건 쉬운 건 아닌 것 같죠. 네, 쉽지는 않지만 이미 인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네, 네.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기 학원 교육이.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인력과 그 시설들 그리고 그 노하우를 좀 공유하고 협의만 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관심 갖고 계셔서 교육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교육과 공교육의 그 어떤 협력을 통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더 좋은 교육 방안이 나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회장님 그 개인적인 질문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전에 제가 프로필을 좀 봤는데 회장님 뭐 활동하시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신 것 같고 그 나눔 코리아 강서 지회장도 맡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어떤 봉사단체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아, 네. 저희 나눔 코리아는 1997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4만 5천여 명 정도의 그 자원봉사자를 두고 있고요. 주요 활동으로는 무연고자 사랑의 장례식, 독거 어르신 돌봄 사업, 전국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청소년 인성교육, 그리고 해외 지원 및 기타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특이한 건 무연고자 장례식을 한 달에 한두 번씩 진행을 하시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저도 상주로 몇 번 참여를 했었습니다. 아, 그러시네요. 네. 그런 어려운 봉사도 또 하는 이런 봉사단체군요. 네, 네. 아,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 네. 우리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어떻게 보면 조금 불순한 이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순수 봉사는 아니고 네. 처음에 접근은 그렇게 됐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왜냐하면 지금 학생부 종합에는 봉사활동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 어떤 진학계획, 진로계획을 세워줄 때 봉사랑 연계해서 도움을 좀 주고 싶다. 네네. 이렇게 해서 참여를 시작하긴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2016년부터 제가 강서주회장을 맡으면서 네.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사실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네. 우리 중앙회 회장님이 이제 조현도 회장님이신데 네네.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지만 딱 한 가지 이제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건 봉사는 목적을 가리지 않고 그냥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 네. 봉사는 하지도 않으면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시작을 하고 나니까 봉사를 하면 할수록 바뀌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줘요. 네가 착한 사람이라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다. 봉사를 해보니 조금 착해지는 것 같다. 네. 그래서 봉사 자체가 네. 사람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도 우리 강서 구민들이나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회장님 또 한 가지 질문은 전국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좀 용어가 저로서는 낯설긴 한데 이런 대회가 또 회장님이 또 봉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대회도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셨고 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네, 이제 작년까지 사회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전국 청소년 자원봉사대회는 나눔코리아에서 주최를 하는 거고요. 아, 네, 그렇군요. 두 가지 분야로 이제 합니다. 이제 크게는 이제 세 가지 분야인데 시상은 두 가지 분야에서 하고 있고요. 네네. 자원봉사 아이디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했던 사례 발표, 이제 나눔 퍼포먼스 분야 이렇게 세 가지 분야인데요. 네네. 목표는 이제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본인들 이제 전체 사회를 생각하는 그런 리더를 좀 육성을 하자. 네, 거기에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회대회는 서울 교대에서 이제 협찬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장소는 거기서 했고요.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 후원을 해주셨고, 그래서 500여 명이 넘는 거의 600여 명의 이제 학생들이 본선 진출을 해서 그렇군요. 네, 경연을 하고 네, 이제 저희가 또 시상도 하고 후원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봉사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관심을 갖게 하고 보다 좋은 네,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면 관심도 더 갖지 않을까. 실제로 이제 수상을 한 학생들은요, 그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게 저희가 실행비를 지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그 봉사를 실천해 봐라. 대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천을 하면 그걸 또 다 가지고 괜찮으면 더 또 널리 장려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대회입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계속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회장님, 앞으로 계획도 좀 궁금한데 한 말씀 좀 더 해주시죠. 협회 차원에서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또 우리 원장님들 모두 거기에 동참하고 국가 시책에 맞게끔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그래서 자긍심을 좀 가질 수 있게.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이번에도 구청에서도 서울시 지원금이 이제 나왔어요. 다 받으신 건 아니지만 아, 네. 휴업 지원금이라는 게 나왔어요. 네. 그 지원금을 다 받지는 못하셨지만 받으신 분들은 엄청 좋아하세요. 되게 순진하신 면이 있는데 아, 그러시군요. 국가의 세금만 내다가 내가 네. 이런 걸 받았구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인정 네. 그리고 그런 자긍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네, 그렇게 되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니만큼 모든 국민들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보습학원 연합회에서도 학생들의 교육과 또 국민들의 교육 질의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저희도 기대해 보면서요. 어느덧 그 회장님 모시고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아쉬운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남기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네, 너무 감사하고 네, 기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네, 모두 힘내십시오. 우리 국민 모두가 잘하고 있으니 네, 극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강서의 보습학원 원장님들 네,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다시 한번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영원한 영향력을 안겨주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서 교육을 위해 봉사하는 진승용 회장이 앞으로도 기억되는 선생님으로 남아주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